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기업들의 실적과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다음 주는 미국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도 이번 주는 조금은 좀 쉬어가는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10월이 마무리가 됐고 11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정말 중요한 다음 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시간 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고민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지금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을 채워줄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네,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머니왕은요, 완전체가 제대로 뭉쳤습니다. 오늘 김민재, 김충성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또 웃음이 또 터지셨는데 저번에는 충성 의원님이 한번 쉬어가시고 또 지난주에는 민재 의원님이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이번 주 제대로 좀 뭉쳤습니다. 그런 만큼 또 11월 제대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빵 터진 우리 민재 의원님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다음 주는 이제 11월이고 미 대선이 있잖아요. 어떤 쪽을 좀 봐야 되나요, 저희가?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만 지나면 저는 계속 좀 괜찮아질 거다. 조금만 힘내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뭐 꾸준히 좀 설명을 드렸던 만큼 일단 당장 다음 주까지 어떤 섹터 준비하셔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 이 청군 관련 종목을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비중은 20%. 사실상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대선도 있고요. 그리고 FOMC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증시가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좀 관망하고 있다가 이벤트 넘겨놓고 이제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그냥 가장 괜찮다 또는 수급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테마라고 본다면, 어쨌든 이 대선이 있다라는 거는 이 새로운 대통령에 따라서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화가 좀 올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트럼프의 사위 같은 경우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으로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란이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됐을 때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공격을 이란이 좀 더 세게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뭐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좀 상당히 전도 그렇고 이 대선 전과 후가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 때문에 일단은 청군 관련된 종목을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현재 북한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참전을 하지 않고 있죠. 이제 참전이 들어간다라는 건 사실상 뭐 이미 파병을 했다면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전을 하게 됐을 때 당연히 이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군 파병 또는 청군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젤런스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 쪽에서 무기를 지원한다고 해서 가장 원하는 거는 방공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이 청궁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종목을 한번 보게 됐을 때는 저는 항상 올라간 종목을 좀 잡지 마시자. 시장이 뭐 좋은 상태도 아닌데 상승장일 때는 쫓아잡으셔도 되지만 하락장에서 굳이 쫓아잡으실 필요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파이버프로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꽤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12월 22일에 급등이 나왔었고, 지금 보게 될 때 29.34%, 뭐 장주에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다가 상한가 마감은 안 됐지만, 그리고 지금 위치를 보게 됐었을 때 딱 상승하기 전 위치에 있다라는 거는 이와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한 구간 분명히 또 나올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8% 올라가지도 않았고 지금 다 상승분 반납한 자리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종목을 보게 되면 이제 비츠로셀입니다. 사실상 이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를 왜 지금 뭐 이 관련된 종목을 추천할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비츠로테크나 비츠로셀 이런 비츠로가 그룹 같은 경우가 이 청궁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납품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내가 만약에 박스권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충분히 지금 7월달, 8월달, 9월달 같은 경우 8월 5일날 급락을 했었던 이런 경우와 밑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지수가 10%에서 13%가 빠졌던 자리에서도 버티고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뭐 충분히 가격 메리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 주에 뭐 이벤트 또는 결국은 북한군이 파병이 들어간에서 참전까지 진행이 된다고 할 때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승폭이 수급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테마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는 원전입니다. 사실상 저는 다음 주까지는 조금 뭐 좀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다음 주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시장이 위로 방향을 돌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즉 다음 주까지는 주도주나 주도 섹터가 나올 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베팅한다면 이제 다음 주 이후에 그다음 한 2주 뒤에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다음 주에 내가 그냥 꾸준히 매수를 한다면 지속성을 좀 갖는 테마, 뭐 지정적 리스크도 계속 테마가 있을 거고 원전도 계속 재료가 있기 때문에 설령 이 두 가지 방산과 원전 같은 경우가 이 주력 섹터가 즉 시장을 돌리는 주력 섹터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전과 방산 쪽은 어쨌든 시장과 상관없이 충분히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게 했을 때는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도 뭐 체코 원전 수준 뭐 기각하는 뉴스가 또 나오면서 이게 잠깐 정지됐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원전 주저 같은 경우가 좀 내려왔죠. 근데 기술적으로 충분히 괜찮은 자리까지 조정을 받았었고 또 여기에 대한 이 기각 같은 경우도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원전에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조정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결국은 AI에 대한 수요 때문에 원전은 결국은 전 세계가 다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가장 근거를 보게 되면 미국의 원전주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최근이라고 보시면 돼서 미국의 원전이 반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미국장이 끝나고 뭐 원전주가 올라갔다고 하면 한국도 원전주가 수혜를 좀 받을 거라서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결국은 나오게 될 텐데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 에너지에 대한 내용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원전주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중 20%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게 됐을 때 저는 두산엘리비티가 충분히 잘 조정을 잘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관련된 악재가 좀 악재라기보다는 이러한 약간 태클이 상대방 국가에 들어오게 됐을 때 개파락을 해서 내려왔지만 지금 보게 됐을 때 기술적으로 지난번에 이 고점과 저점이 잡히면서 이 지지와 저항이 잡힌 자리를 여전히 깨지 않고 있다는 점이 어쨌든 뉴스가 나올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올라갈 게 있기 때문에 조정받아도 버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정도의 두산엘리비티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전은 저는 방산같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산도 뭐 지금이야 북한군 파병 때문에 스페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빅텍이라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원전주는 지금 사실상 뭐 LIG 넥슨 또는 한국항공우주 또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우상향하고 있지 그냥 이런 테마성 이 방산 종목들이 사실상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고요. 원전도 그렇게 될 거다. 뭐 두산엘리비티라든지 한전그룹 같은 경우 또는 뭐 이러한 실질적으로 BHI 같이 실질적으로 수주를 좀 받을 만한 업체가 우상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테마성 종목보다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원전주를 잡아놓으시는 게 결국 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관점에 또 하나 본다고 했을 때는 일단 우진엔텍도 충분히 괜찮다. 원래는 이 우진이라는 그룹 자체가 굉장히 좀 이 원전에 대해서 모멘텀을 갖고 있다가 빠져나온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경우는 개파락을 하고 내려왔을 때 이 가격대가 사실상 좀 지켜줬어야 되는 가격인데 이 구간대가 좀 이탈이 나왔다는 거는 조금 아쉽지만 이 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또다시 한번 위로 좀 크게 열리는 구간이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아직까지 물량 공백 때문에 즉 급하게 주가가 빠지면서 사실상 매수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진엔텍도 한번 신규 상장주에서 눈여겨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천궁은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라고 한다면 여전히 뭐 이란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전쟁 중에 있고 여기에 따라서 원유나 천연가스 종목을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은 마찬가지 20%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연말에 결국 시추룩을 진행을 할 거고 사실상 12월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런 시추와 관련된 대왕고래 이런 영일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재료의 이 시점이 바로 앞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모멘텀은 어차피 영일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겨울철입니다. 물론 냉방과 난방에 다 뭐 천연가스는 소요가 되지만 특히나 난방할 때가 결국은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올해 겨울은
라니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선물 같은 경우가 지금 월물이 바뀌면서 상당히 차트가 예뻐지고 있는데 천연가스가 어느 정도 일단은 올 라니냐를 대비해서 상승할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선물이 천연가스의 선물이 상승할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난방기에 대한 소용 그리고 이 12월 연말에는 결국 시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멘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은 아무래도 흥구석유가 결국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변동성은 굉장히 크지만 지금 벌써 저점이 계속 올라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상 최고치, 즉 흥구석유가 상장한 이후로 계속 높았던 가격이 올해만 해도 6월달에 사상 최고치였다가 그리고 또다시 8월달에 또 사상 최고치가 갱신이 되고 지금 얼마 전 10월달에도 또 사상 최고치가 갱신이 되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는데 이게 만약 소멸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시추하게 됐을 때는 또다시 모멘텀을 받기 때문에 굳이 빼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흥구석유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더라도 이쪽에 항상 수급을 좀 세게 받기 때문에 흥구석유가 최근에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제가 아까 이 천연가스의 차트, 선물 차트가 너무 예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대성에너지를 한번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겨울철에는 이 천연가스에 대한 이 수요가 굉장히 좀 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도 분명히 작용을 할 거고 무엇보다도 돈들이 즉 천연가스의 선물 차트 자체가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라니냐가 왔을 때 재료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선물 차트가 충분히 월물이 바뀌면서 괜찮아졌던 만큼 한번 대성에너지도 눈여겨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연가스 이제 원유 관련 테마도 여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차트상으로 이제 예뻐지고 있는 종목들도 알려주셨네요. 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북한군 파병이 이제 기정 화실화가 됐죠. 그 규모와 전망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청군 관련한 종목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미 대선이 있습니다. 미 대선 이후로 원전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종목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충성 위원님의 생각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주는 이제 11월 본격적인 시장이 시작이 되고요.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네, 저도 일단은 첫 번째로 유가 쪽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네. 유가하면 김민재 아니랄까봐 당연히 또 이제 유가 쪽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같은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주식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죠. 뭐 탑다운 방식이 있겠고 또 버텀업 방식이 있을 텐데 뭐 탑다운으로 보든 혹은 또 이제 버텀업으로 보든 제가 봤을 때는 유가 쪽은 이 두 가지 다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탑다운 쪽, 뭐 앞서 이제 지정한 리스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큰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란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보복 공격을 한번 단행을 했었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뭐 전투기를 동원해서 이제 공습을 또 좀 했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또 추가적인 액션에 대한 그 뉘앙스가 좀 없었다 보니까 이제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가 좀 있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이에 좀 화답하는 모습을 그리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제 전해진 소식을 본다면은 이란이요 뭐 이라크 영토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또 이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더불어 본다면은 공격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동원하겠다 뭐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또 전운이 고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전국 자체만 놓고 본다면 뒤숭숭한 이슈임에는 틀림없지만 하지만 이런 소식에도 근데 반응하는 섹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수혜를 보는 섹터들도 있게 마련일 것이고 대표적인 게 이런 그 유가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꾸준하게 이제 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주식을 하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 버텀업 방식으로 보더라도 괜찮습니다. 뭐 관련주들의 주가 자리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것은 다소간의 등락이 있으면서 오르내리락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쪽 종목들은 오르락보다는 내리락 했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본다면은 이 내리락하는 과정이 있었다 보니까 가격 매력이 발생되기 마련이겠죠. 언제든지 또 저가 매수에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종목들이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바닥을 탈피하는
단기적인 바닥을 탈피하는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들이 그려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일단 저 역시 첫 번째 뭐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은 흥구석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너무 가벼운 종목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실까봐 SK이노베이션 정도를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일단 흥구석유, 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리락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막 오르락하는 과정에서 따라 붙어봐야 재미를 보는 것보다도 좀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좀 다가올 텐데 하지만 오히려 이런 내리락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충분히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앞서 우리 김민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한번 봐보세요. 저점들이 꾸준하게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상승 추세예요. 뭐 보조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든 조금 더 높게 그어보든 어찌 보면은 반등 자리에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위쪽에 바로 위쪽이 되겠죠. 네, 위쪽에 그 선을 그어놓은 이런 자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좋은 자리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체크를 한다면은 좋은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네, 그 SK이노베이션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게 놓고 보면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꿈틀거리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요. 완만합니다만은 우상향의 이런 그 추세가 지금 그려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제 금융투자라든지 투신, 뭐 보험 이런 쪽으로도 매수세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급도 뒷받침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주가 자리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또 모멘텀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삼박자가 두루두루 갖춰진 이런 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유가 쪽에서는 뭐 흥구석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정도를 보면은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그 다음 그 말씀드릴 그 섹터는 반도체 쪽입니다. 네, 뭐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까지도 좀 여전합니다. 때문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이 많고요. 또 안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튀어 올라오면은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하지만 저는 뭐 반도체 쪽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죠. 물론 이제 의구심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죠. 뭐가 있냐, 시장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이 안에도 쏠림 현상, 뭐 차별의 양극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어제 전해진 소식을 본다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이런 그 빅테크 업체들의 그 실적이 뭐 세부 지표들이 뭐 좋지 않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아닌가 보다라는 이런 인식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쪽은 믿고 가자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알게 모르게 제법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먼저 이제 HBM이라든지 DDR5라든지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것, 그러면서 내년까지 공급 부족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산업 그 지원을 담은 그 근거를 담은 반도체 특별 법안에 이제 정부라든지 여당이 합의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좀 전해주고 있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도 SK하이닉스의 그 칩을 받기 위해서 좀 줄을 서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물론 이제 부진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냈습니다만은 뭐 대규모 투자, 뭐 투자 확대라든지 뭐 새로운 그 칩 개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에야 좀 약간은 좋지 않은 이런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어찌 보면 올만큼 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실제로도 그래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내내 그 부진했다 보니 안 좋았죠. 하지만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구간에서는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만큼 왔다 때문에 이 역시 언제든지 그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고 이는 다른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쪽은 뭐 비록 부진한 지금 시기가 어찌 보면은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투자하기에 제격인 이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사실 이쪽에서는 많은 종목들을 언급드렸습니다. 반도체 쪽에서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 뭐 네오셈, 뭐 테크윙 이 정도를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네오셈의 그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뭐 CXL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죠. 이 종목도 바닥이에요. 뭐 최근에 그 꿈틀거렸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이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점들을 지금 높이고 있는 부분들에서 또 알게 모르게 우상향의 추세가 그려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죠. 때문에 지금 오르내락 하면서 이 추세선과 지금 근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지금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뭐 테크윙입니다. 여러분께 뭐 친숙한 종목이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지난 7월 6월까지 상당한 탄력을 나타내다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9월서부터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수급이죠. 기관 수급이 최근에 좀 세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쪽, 또 하방 경직을 가능하게 하면서 외국인의 성향과 비슷한 연기금 쪽, 이들 중심으로 또 기타 다른 기관권들도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모멘텀적인 부분들이야 조금 더 이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차트 바닥입니다. 그리고 수급도 이제 개선 조짐이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은 3박자 중에 2박자가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뭐 3박자가 다 갖춰지기 전에 여러분들 미리 관심을 두면 좋을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그 다음 좀 보셨으면 하는 섹터가 최근에 핫했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뭐 비만 치료제 쪽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미 뭐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어요. 또 관련 종목들 추천드리기도 했었고 상당한 또 상승률도 보이기도 했었죠. 일단 이쪽 비만 치료제를 보면은 사실 뭐 다들 공감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만병통치약이라는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뭐 전해진 소식을 보면은 뭐 당뇨는 물론이고 뭐 심혈관 질환, 뭐 치매, 뇌졸중, 심지어 이제 수면 무호흡증까지도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개인의 그 얘기가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뭐 인지도가 있고 뭐 이런 기관에서 지금 조사하고 연구한 이런 결과들입니다. 근데 또 이제 어제 전해진 소식을 본다면은 이제는 뭐 관절염까지도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까지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쯤이면 만병통치약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상당한 탄력을 나타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에 열광을 하고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난달이었죠. 위고비 출시 그 이슈 이후에 이제 모멘텀이 이제 소멸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좀 꺾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다가 아닙니다. 역시나 일부 몇몇 종목들은 견조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의 기대감 아직까지는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또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한 섹터처럼 한번 강했었던 섹터들은요 한 번 더 죽는 법이 없습니다. 뭐 죽는다 하더라도 또한 피날레를 한번 장식하게 좀 마련이에요. 이런 그 과정들만 또 잘만 활용하신다면은 역시나 그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마 이번 달입니다. 미국에서 또 이제 비만학회라는 또 이제 굵직한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견조할 수 있는 이런 이유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꺾였어요.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이 자리에 추천드렸었던 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 제가 이 시간에 저렇게 추천드리지 않았습니까? 상승률이 60% 가까이 좀 올랐다가 꺾인 상황이기도 해요. 뭐 이런 종목도 사실 꺾인 상황이기도 하고, 또 페트론, 뭐 블루엠텍 이런 종목들도 좀 꺾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추가적인 주가 추이를 뭐 체크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하지만 꺾였다 하더라도 좋은 것은 또 있긴 마련이죠. 말씀드렸듯 뭐 좋은 것은 또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좋은 것처럼 있기 마련이니까 이들 뭐 앞으로 좋을 것 같은 이런 종목들에 선별적 접근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쪽에서는 뭐 샤페론이라든지 뭐 나노엔텍 정도를 좀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 그래요. 뭐 그들 종목들도 봐도 됩니다만은 좀 약간 이제 새로운 것들 뭐 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트를 통해 한번 보실게요. 뭐 샤페론 뭐 친숙한 종목입니다. 뭐 최근에 상당히 이쪽 섹터에서 뜨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살짝 눌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0선을 기준으로 안 밀리고 있습니다. 하단이 잡혀져 있죠. 또 확실하게 이 하단은 좀 명확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저가 매수들이 유입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들. 뭐 이 정도도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반등 자리에 있으면서도 추가적인 시팅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샤페론 정도 눈에 딱
눈에 두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나노엔텍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쪽도 지금 어찌 보면 최근에 강한 탄력을 나타내다가 좀 눌림이 좀 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역시나 올 만큼 왔어요. 61선 상승하고 있는 61선과 거의 근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저가 매수의 유입과 함께 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이제 이쪽 섹터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샤페론 또 나노엔텍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니까 매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다음 주 성투자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유가 관련해서는요, 두 분 모두 공통된 의견을 주셨네요. 다음 주는 유가 관련된 포인트 잘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중성 위원은 유가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 이제 조금은 쉬어갔던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다음 주 시장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주 두 위원의 전략을 들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간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고 돌아올게요. 네,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한 주간 고민 많았던 내 종목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저희가 전략을 다시 한번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문자 참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자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삼성중공업이고요. 네. 9,770원에 15%입니다. 삼성중공업이고 매수가는 9,770원, 비중은 네. 15%이시군요. 지난주에 산 것 같은데 네. 사니까 떨어지길래 이게 좀 더 떨어지길 기다렸다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이거는 좀 이 정도의 매수하면 한 12,3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한번 사봤어요. 네. 근데 떨어지니까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아무래도 좀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 있네요. 김민재 네. 위원과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삼성중공업 요새 좀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수주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매수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어쨌든 그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주가에 선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조선 네. 종목들은 더욱더 그러한데 이제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가격대 뭐 크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가격대도 뭐 그렇게 매수가가 나쁜 자리는 아닌데,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9,630원대가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지금 올해 이제 11월달까지 되게 됐을 때 항상 어쨌든 한 2, 3개월 가까이 저점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밑받침을 좀 받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를 만약 이탈하게 됐을 때 어디까지 내려오냐, 그리고 어디에서 내가 만약 그러면 반등을 좀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8,000원 초반대까지는 생각하셔야 돼요. 8,100원에서 8,500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구간대에서 낙폭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뭐 조금 빠진다고 바로 추가 매수하실 게 아니라 못해도 한 8,500원대까지는 기다렸다가 내가 하시더라도 추가 매수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분명히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조선점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속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굳이 막 내릴 생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최근에 어쨌든 올해 계속 올라왔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훨씬 더 괜찮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어쨌든 우상향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약간의 다음 수주가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지켜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현재 구간은 충분히 지지란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다음 주부터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있지만, 다음 주 뭐 대선이라든지 FOMC 때문에 수급 공백 때문에 약간 내려온다고 한다면 8,500원에서 8,100원 사이의 지지란이 강력하게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낙폭을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단 이제 올라갔을 때가 또 그런 목표가를 잡으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500원 정도까지만 일단 짧게 절반 정도는 좀 수익 실현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수급을 충분히 오랫동안 잘 받았다는 것도 있고 이 종목 자체적인 저항대를 보게 됐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2016년부터 2024년 약 9년 동안에 지금 주가를 보게 됐었을 때 제일 높았던 자리가 12,900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올라갔었던 이 가격대 자체가 약 9년 중에 가장 높았던 가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 부담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고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엄청나게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게 바로 13,000원 위부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목표가를 12,000원에서 13,000원 이상 보시면 안 된다. 가급적이면 최대 13,000원까지만 보시고 일단 1차 목표가는 1,500원대에서 절반 정도 수익션 하시고 수지가 조금 잡힌다라고 할지라도 13,000대를 좀 넘어가기 어렵다는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삼성중공업을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1,500원 정도 라인에서는 수익을 실현하고 13,000원을 좀 매수가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지지선으로 잡자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네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은 문자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샤페론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수가는 4,150원이고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고요. 수익권인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김충성 위원님, 네. 어제 종가가 4,500원대였어요. 수익권인데 앞서 이제 비만 치료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 종목도 계속 봐도 유효할까요? 네, 그럼요. 네. 네, 지금 이게 매수가가 4,150원이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그래 엊그제 매수하셨는지 아니면 그 전에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괜찮은 가격에 저는 매수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비만 치료제 섹터에 속해져 있으면서 또 이제 관련 기대감도 있는 것 그뿐만 아니라 또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 모멘텀들도 뭐 이런 그 기대감도 뭐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석이조 그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요, 차트를 통해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이 정도 구간이에요. 4,150원이면은 딱 한 요 정도 구간이죠. 잘하셨어요. 네, 지금 뭐 엊그제 매수하셨으면은 아마도 선수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어도 또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어도 뭐 괜찮은 자리에서 매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어볼 수도 있겠고 또 크게 보면 또 이렇게도 그어볼 수가 있겠죠. 마수가 조금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우상향의 이런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종목 내에 악재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추세는 한번 형성된 추세는 쉽게 깨지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악재는 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 좋은 뭐 상승률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경고탁지가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 거의 뭐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지금 좋은 자리에서 매수한 만큼 느긋하게 좀 체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약 한 10% 정도 수익권이신데 이거는 이제 정확히 나름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더 오를 겁니다. 그래서 한 5,500원 정도의 그 가격을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하면 어떨까라는 판단이고요. 손절 가격은 마디 가격인 4,000원 정도로 설정해 보셔도 되는데 지금 얻고 있는 구간이에요. 또 그 정도면 조금 손실로 이제 또 손절을 하게 되면 아깝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4,100원이나 4,000, 네, 그러니까는 수익권에서 네, 익절 라인을 설정하고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매수를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고 샤페론 위로는 5,000원, 손절가로는 4,000원 정도를 잡아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이번에는 다음 문자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은 G2파워이고요. 매수가는 9,004원 그리고 비중은 16%입니다. 분할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원전 관련주인데 앞서 이제 김민재 위원님이 원전 섹터 보자라고 하셨거든요. G2파워는 어때요? 일단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당장 다음 주보다는 다음 주 눌림목일 때 좀 관심을 갖고 보셨다가 즉 2주 뒤죠. 왜냐하면 대선에 관련된 이 이슈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즉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상 대통령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나서 이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때 에너지 종목들이 움직일 건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에너지 종목들이 사실상 움직이기보다는 좀 상황을 좀 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전주는 다음 주 후반쯤부터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괜찮겠다. 타이밍을 주 초에 보시지 말고 대선 지나고 나서 주 후반에 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은 차트 자체가 즉 돈들의 지금 방향 자체가
다음 주 주초부터 움직일 거였으면 7,730원대를 깨지 않고 여기 위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으면서 잘 지켜줬을 겁니다. 근데 여기를 일단 깼다라는 거는 일단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 즉 61선 어느 정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음봉이 뭐 한 개 정도 더 빠졌다가 다시 양봉에서 올라가야 되는 이 타이밍이 온다라고 한다면 기간이 어느 정도 한 3거래일 정도 4거래일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물량 소화 참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뭐 4월 달, 5월 달까지 굉장히 긴 폭의 행보가 있었는데 이 구간대에 박스권 상단에서 딱 물량 소화했었고요. 그리고 제일 고점이었던 자리, 바로 5월 달과 6월 달에 이 체코 원전 수준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고점 영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물량 소화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즉 주가가 나는 물려 있었고 하락했다가 이번에 처음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급등할 때는 뉴스에 팔았어야 되는 자리고 쫓아가는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이렇게 물량 소화하고 나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타임, 저는 가급적이면 7,730원 근처에서 이제 지지받고 있을 때 공략하시면 충분히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10,000원대, 가격 바뀌는 가격 저항 받는 10,000원대에서 일단은 일부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내가 거기서 손실이라고 하신다면 팔기보다는 그래도 보유하셨다가 그 이상에서 파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G2파워 전략 다시 한번 세워주셨고요.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네요. 어부부 반도체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13,890원, 비중은 23%라고 해주셨어요. 앞서 김충성 위원님이 이제 반도체 종목도 보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종목은 손실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거든요.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앞서 이 반도체 쪽을 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네. 이게 또 모든 종목들이 뭐 좋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아요. 뭐 차별화, 양극화, 또 쏠림 현상, 우리 시장 고질적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섹터 자체에도 똑같습니다. 뭐 여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도 사실 어버버 반도체는 흐름만 놓고 보시더라도 이게 좀 좋지가 않습니다. 뭐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내내 제한적이면서 내내 우하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매수하신 가격이 13,890원, 약 14,000원입니다. 이 정도 구간인데 그래요. 네, 어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고점에서 하신 거고요. 좀 더 키워보면은 또 이제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어찌 보면 눌림을 이용해서 잘 매수하신 건데, 이거는 시황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종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매수하신 가격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지지가 지지가 한번 있었고, 또 저항도 있었고, 또 살짝 변동성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다져지는 구간이기도 했었고, 그만큼 매수하신 가격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격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이거는 좀 시간과의 싸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다리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기다림은 좀 자신 있는 분이 아닌가. 사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기다릴 줄 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 기다리실 줄을 안다라는 이런 그 가정 하에 말씀드리자면은 이 종목 올만큼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해 후반이었죠. 강한 탄력을 한번 나타낸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자리들까지 좀 있으면 거의 다 오게 돼요. 뭐 어찌 보면은 지금 만약에 지금 손절하게 된다면은 최저점에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어도 그만큼 기술적 반등 자리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한 지금 구간서부터 조금씩 네, 좀 분할적으로 해서 지금 비중이 23%니까 조금 더 채워져서 평균단을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른 탈출이 가능하니까요.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매수하신 가격 라인, 네, 14,000원 넘어가는 이 시점이라면은 좀 비중 축소, 매도 전략을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중간에 이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11,000 초반 정도에서도 한번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보브 반도체였고요.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조금은 낮춘 다음 전략을 좀 세우자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오늘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종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위원님이 저희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들인데요. 화성밸브와 한국석유, 이제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가 어느 정도 눌림이 있는 종목이고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공략을 했다가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꽤 많이 지금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여쭤볼게요, 위원님.
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좀 화성밸브를 계속 좀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추천했었던 구간대는 이제 이 화성밸브가 상승하기 전에 딱 올라가기 전에 추천을 드렸고, 제가 항상 올라간 건 좀 잡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 번도 이제 추천주가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 화성밸브가 처음 떴었던, 즉 처음 상승 신호탄을 올렸었던, 장대 양봉이 뜨면서 상한가를 올렸었던 그 자리까지 지금 주가가 낙폭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대에서는 주가가 8월 5일 증시가 코스닥은 13%가 빠졌었고 코스피는 10%가 빠졌던 그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때 이후로 한 번도 언급을 안 하다가 요새 들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반등받을 자리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화성밸브를 올라갈 때 쫓아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제 내가 올라간 건 좀 놓쳤다 또는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공략하실 때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눈여겨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성밸브 그리고 한국석유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김충석 위원의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먼저 재건 관련주로 SY스틸텍 이 종목을 공략을 했었고 상승이 정말 잘 나와줬죠. 60% 가까운 상승 단기간에 올라왔습니다. 다만 시장의 영향으로 지금은 조금 눌려있는 상황이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종목을 저희가 미리 공략을 했었고 이 종목도 지난주 종목인가요? 벌써 상승이 20% 이상 나왔습니다. 두 종목 어떤 추가 전략이 필요할까요, 위원님?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네.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종가 기준으로 5일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주는 좀 5일선을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좀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하시지 않았을까 또 기대를 합니다만은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재건 쪽들이 지금 좋았다가 좀 이제 다시금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추천드리는 시점 바로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는 매수했어야 하는 맥점 자리에서 여러분께 그 추천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모습을 나타났어요. 지난주에 그 종가 기준 5일선을 대응하자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에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어찌 보면 이런 자리에서는 비중이라도 좀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했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비중을 축소했던 아니면 그 보유하더니 지난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 내려온 과정, 그동안 올랐었던 과정이 있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격이 확대되기 마련이겠죠. 네, 오히려 지금의 조정은 이격을 축소하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했어도 좀 내려왔다 하더라도 어쩌면 수익권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지금은 비중을 좀 더 추가하거나 혹은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겁먹을 것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SY스틸텍 전략해 보셨고요. 에이징랜드도 전략을 부탁드려볼게요. 네. 에이징랜드 상당히 지금 요즘 핫한 종목이잖아요. 네, 한 주 만에 정말 많이 올랐네요. 네, 시장도 좀 별로였는데. 네. 이제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핫한 종목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잡아드렸다라는 건 일단은 강조를 드리고요. 바로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일단 이 종목은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0선과 조금의 이격이 벌어져 있죠. 때문에 조금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순간이 비중 확대라든지 추가 매수,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 아마도 지금 제시해드렸던 단기 목표가는 달성을 했지 싶습니다만은 수정을 해야겠죠. 목표가는 좀 더 올려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48,000원이라든지 약 5만 원 정도까지도 올려 잡고 또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로서 비중 확대,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또다시 계속적인 흐름을 보면서 추가적인 흐름들 또 리뷰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잡아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반도체 종목부터 재건주까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두 분의 종목을 보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에 이런저런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 종목은 무엇일지일 텐데요. 두 분에게 다음 주 시장 공략주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위원님. 한 종목만 딱 꼽자면 어떤 종목을 지금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방산 쪽 지정학적 리스크 종목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파이버 프로입니다. 일단은
다음 주는 어쨌든 대선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나마 움직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종목 그 중에서도 이제 천군과 관련된 파이버 프로를 좀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폴란드에서도 한국의 무기를 지금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좀 나온 게 있었고 특히나 뭐 우크라이나의 지금 현재 대통령인 뭐 젤런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쪽에서 무기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가장 원하는 거는 이 방공 시스템인 천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궁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좀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4,750원, 손절가는 3,6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에 지원한 이 북한군의 소식이 우리 시장에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천군 관련한 종목이고요. 파이버 프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김충성 위원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저도 언급드렸던 네, 섹터에서 종목을 또 선정을 했습니다. 유가 맞죠? 어떻게 하셨어요? 눈치를 챘습니다. 어떤 네. 종목인가요? 원고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아시는 거죠. 네. 저는 항상 그렇죠. 뭐 앞서서 뭐 좋다 뭐 공략해봐도 되는 섹터들을 언급드리면서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께 추천이 나가지 않는다라면은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앞서 언급드렸었던 섹터의 종목 그 종목들을 대부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결과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그렇게 좀 이어지기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 종목 흥구 소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유가 쪽 종목이고 앞서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뭐 차트를 통해 보시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입니다. 뭐 바닥에서 최근에 그 많이 내렸다가 지금 구간에서 특정 주가 밑으로 밀리지 않으려는 하방 영직성은 확보가 됐고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고 뭐 가격 매력 발생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아래쪽으로 만약에 떨어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주식이니까.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튀어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 이런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던 탑다운 방식으로 봐도 그렇고 버텀업 방식으로 봐도 그렇고 또 심리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공략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 보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일단 12,000원을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18,000원 정도로 우선적으로, 그래요. 2만 원 잡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만 원 정도 설정하도록 하겠고, 뭐 손절 가격은 15,500원 정도로 설정하고,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뭐 다소간의 등락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뭐 스윙 관점에서 접근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김충석 위원님 홧김에 지르신 거 아니죠? 왜요? 목표가를 갑자기 또 올려셔서 목표가 2만 원 맞으시죠? 제가 적어온 게 네. 가격이 잘못돼가지고요. 잘못된 정보였군요. 네, 흥구석이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사실 다음 주 시장이 걱정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오늘 또 따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김민재 위원님,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 무방 주제는 이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잡았습니다. 네. 사실상 5월 달에 계속 반도체 팔자라고 일찍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뒤로는 제가 반도체는 뭐 아직까지 계속 안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시장 이제 11월 달부터는 좀 좋아질 겁니다. 이제 반도체도 단타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긍정적인 좀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전혀 체감되지 않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종목도 없고 힘드셨겠지만 항상 미리 말씀드렸을 때 방향성이 맞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아직은 보이는 게 없으시겠지만 기술적 분석상 이제 올라갈 만한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올라가고 나서는 또 이제 내려갈까 봐 걱정하실 거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 미리 잡으셔야 되는 타이밍이 다음 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오늘 주제를 잡고 무료 방송 잘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김민재 위원의 방송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김충성 위원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주제는 뭔가요? 제가 뭐 요즘 시장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임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좀 드리고 네.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이런 대응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대응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타점 싸움입니다. 타점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얻는 그 결과도 좀 달라지겠죠. 네, 잠시 후 공개 방송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은 타점을 앞으로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 이런 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김충성 위원은요. 충성스러운 종목.
제대로 다음 주 시장의 종목을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오늘 김충성 위원의 무료 방송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직후 11시 30분에 준비가 돼 있고요. 오늘 머니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